교회 음향은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전국에 교회 음향 하는데 다 가잖아요. 다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처음은 다 이 이야기 하는데 그만큼 안 지켜지는 거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야 맨날 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또 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막상 처음 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누군가는 또 교회 안에 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분이 맡아서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상대적으로 또 발전 가능성도 높은 사실입니다. 계속 조정했는데 변화가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방송실 맡으시면 안 됩니다. 요걸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건반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이렉트 박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렉트 박스인데 이게 뭐가 다이렉트는 직결하는 뜻이거든요. 바로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하겠다는 뜻인데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악기를 이 믹서의 마이크 입력단으로 바로 연결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블을 변화시켜 가지고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리는 나는데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게 공학적인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얘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혹시 그런 거 배워보셨습니까? 전압 공식 V는 IR. 예. 네. 우리가 전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류가 그대로 쭉 따라가가지고 저 믹서에 그대로 가면 좋겠지만 선을 타고 가잖아요. 저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저항 다 있습니다. 저항이 있다 보니까 가다가 전류가 손실이 발생하죠. 손실이 발생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던 그 신호에 비해서 작은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손실된 신호를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음질을 가장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얘 저항이나 동일하게 해가지고 전류 손실이 없을 때가 가장 완벽합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택한 방식이 전류가 떨어지니까 저쪽에 저항을 더 높여버리는 겁니다. 저항을 더 높여서 전압을 매칭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방식이 지금 음향 시스템을 쓰는 원리예요.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 우리가 이제 프로용 마이크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600ohm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저항 이하로 되어 있는 마이크는 전부 다 프로용 마이크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그겁니다. 쟤는 입력받을 때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하라고 해놓냐면요. 5배, 한 10배 정도 되는 저항으로 설계를 하라고 해놔요. 그런 정도로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요. 얘는 저항이 훨씬 더 높아요, 얘들아. 훨씬 더 높은 저항이 제 입력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높은 저항에 5배, 10배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마이크는 이미 마이크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음질이 열화가 발생해요. 음질 열화가 어떤 열화가 발생하냐면요. 고음역들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고 저음의 풍부한 소리가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거를 중간에 마이크 입력으로 어차피 보내는 거니까 마이크 입력단에 맞는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다이렉트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여기에서 이 악기에서 나온 신호를 요 55 커넥터, TS 커넥터를 가지고 인풋에다가 가시고 갖다 꽂습니다. 그러면은 고저항의 신호가 고저항의 라인 레벨의 신호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악기 레벨이죠. 인스트루먼트 레벨의 신호가 마이크보다 신호는 얘 자체가 더 높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여기 들어온 상태에서 요 안에서 회로가 있어가지고 이 회로가 신호를 조정을 해주는데 저항을 다운시켜줍니다. 저항을 다운시켜준과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다음 과정이 돼야지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신호를 조정할 때 보면 이게 핀이 3개잖아요. 여기에 핀이 3개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쉴드선이에요. 쉴드가 방패잖아요. 이 케이블 바깥은 지금 고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고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무가 하는 역할은 그거죠. 다른 전기가 안 여기가 차폐하도록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기장이 뚫고 들어오기도 해요. 강하면. 그걸 뚫으면 그걸 그 다음에 뭐가 만나냐면 요 선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쪽에 보면 요 까만 선을 까고 나면요 겉을 감싸 있는 구리선들이 막 얼기설기돼 있어요. 그게 쉴드선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 신호 들어오면은 방해 전기 공시가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걔를 만나요. 그래서 그 통로를 확보하죠.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건 또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뚫고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은 이 안쪽에는 신호선입니다. 빨간 선, 하얀 선 있죠? 이건 신호선입니다. 이 신호선인데 음향에서 마이크에서는 실제적으로 신호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선을 두 개 쓰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면 보낼 때요. 전기를 이제 전기 신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기 신호가 만들어졌을 때 이 신호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빨간 선에는 예를 들어서 그대로 이런 파형으로 왔다면은 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이 파형 그대로 보냅니다. 보내고 하얀 선은 요거를 뒤집어요. 역으로 뒤집어요. 역상으로 보내게 돼요. 이렇게 해서 둘이 쭉 가잖아요. 가다가 그러면은 노이즈가 신호선까지 침범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이렇게 들어온 것도 톡 튀어나오는 신호가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역으로 간 거에서 이렇게 되고 톡 튀어나오는 신호가 들어오게 돼요. 신호는 역상인데 노이즈는 동상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간 다음에 믹서에 가잖아요. 프리앰프에 가면 하얀색으로 왔던 거꾸로 왔던 신호를 정상으로 뒤집어요. 정상으로 뒤집어서 둘을 합쳐버려요. 그러면 신호는 강화되고 노이즈는 역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캔슬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빼버리는 원리가 돼요. 이게 제가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신호 전송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이즈 때문에 멀리 신호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마이크 선을 이렇게 만든 것도 이런 것들을 지금의 음향기기들은 거의 다 이런 이걸 밸런스 전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들을 선택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일 경우에는 뭐 그런 원리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선은 사실은 이제 이 선이 없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사실은 수신기를 여기 바로 옆에다 갖다 놓고 대부분 많이 씁니다. 믹서 쪽에 바로 갖다 놓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쓰다 보니까 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걔들 다 이런 XLR 커넥터 다 연결해가지고 씁니다. 대신 이제 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간섭이죠. 간섭. 전파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된 대역은 900MHz 대역입니다. 900MHz 대역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대역이라고 해서 2.4기가 대역하고 요런 4.8기가 대역. 요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살 수 있는 대역입니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이런 대역들은 사실은 교회가 많은 데는 거의 다 포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통신기, 수신기를 연결해놓고 같이 딱 켰어요. 주파수가 맞으면 둘이 딱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거에 같이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뭐 다른 신호가 웬만히 강한 신호가 아니고는 못 치고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써보면 네. 저희 무선이 있었거든요. 네. 다른 분이 가지고 빌려가는 거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깔끔한 맛이 없던데. 사실 무선 마이크도요. 무선 마이크도 돈 얘기를 하면 그런데 네, 무선 마이크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이 이런 슈어 헤드 쓰는 게 있거든요. 슈어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저가 모델도 SM58 베타 58 쓰기도 하고 고가도 쓰기도 해요. 근데 이 고가에 쓰는 기술이 결국은 이 신호 송수신 관련 부분에서의 퀄리티가 또 적용이 됩니다. 물론 자체적인 또 본체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도 또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으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가수들하고 많이 이벤트를 해요. 그러면은 가수들이 오는 행사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주는 마이크가 100만 원 정도 마이크입니다. 무선 송수신기 세트 최소한 그 정도 주고 그리고 방송국에 들어가는 것들 있죠. 방송국에 들어가는 것들은 너무 비쌉니다. 한 세트에 500만 원 이상 들습니다. 거기는요. 보면은 이렇게 무선 마이크 렉이 이만큼 있어요. 케이스 안에 막 그런데 이만 몇 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자산이 엄청난 거죠. 거기에서. 저도 그런 건 안 씁니다. 그렇게 비싸면 투자도 못 하는데 네, 그만큼 얘도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 만큼의 또 퀄리티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그 헤드를 쓰고 있는 마이크인데 동사에 같은 회사에 무선 마이크가 있고 유선 마이크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음질은 유선 마이크가 더 낫습니다. 네, 유선 마이크가 더 소리 자체 밀도도 더 좋고 더 낫습니다. 무선은 송수신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수신율이 낮아도 되기는 되잖아요. 속도가 느려질 뿐이죠.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디오도 수신이 되기는 되더라도 수신율이 떨어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러면은 퀄리티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선보다는 유선이 사실 더 좋은데 편의성 때문에 무선을 대부분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웬만하면 유선 마이크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더 좋은 음질을 확보하고 싶다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악기나 이런 것들, 베이스 기타나 일렉 기타도 마찬가지고 오크스틱 기타들 있죠, 이렇게 픽업 달려 있는 것들, 그런 거 쓰실 때는 전부 다 이거 쓰셔가지고 연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이거 없이 쓰시면은 좋은 소리 안 나요. 기타 쓰시는 분들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뭐 어떤 교회는 조금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찬양 인도자가 오면 기타를 사준대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데 옛날에 그 기타를 진짜 좋은 걸 사준다고 봐요. 500만짜리 그런 것들 사준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기타를 사더라도 음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직결하면은 그게 500만짜리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좋은 기타인데 저렇게 깽깽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다이렉트 박스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그 쓴다고 하면 10만 원대, 20만 원대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보급형으로 쓰는 것들은 한 5만 원 전후에 나오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라도 쓰시는 게 음질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박스는 악기 연결하실 때는 다이렉트 박스 꼭 염두에 두시라는 거. 그 다이렉트 박스 그거 하나로 지금 두 개의 악기가 연결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스테레오라기보다는 뭐 스테레오 이름이 그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스테레오 뭐 DI라고 돼 있기도 한데 투 채널 DI 박스가 있어요. 하나에 2개 들어가도록. 그런 게 사실은 또 같은 회사 거에 똑같은 회로인데 2개가 동시에 하나의 그 하우징 안에 들어가게 해놓는 건 더 쌉니다. 그러니까 쟤도 따로따로 두 개가 사는 돼 것보다는. 있어요. 얘는요. 요거는 그겁니다. 여기 보면 인풋이 있고 여기 스루라고 돼 있죠. 여기 적혀 있는 스루라고 적혀 있어요. 스루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 여기에 들어간 신호가 똑같은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 그럼 요거 왜 해놨을까요? 기타 치는 분들 보면은 베이스 기타 쳐요. 베이스 기타 치고 나는 이거 메인으로 보내고 난 앰프에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 꽂고 기타에서 나온 신호 여기다 꽂고 요 선을 빼가지고 앰프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스루는 음향에서 나오는 이 스루라고 되어 있는 기능은 혹시 뭐 패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스루로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신호가 계속 카피돼가지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커 파워 앰프나 이런 것들도 보면 후면에 보면 그런 스루 단자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커를 더 연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을 또 믹서에서 또 분리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물론 만들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앰프에서 또 따가지고 연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피커가 사실 남았는데 스피커는 보면 지금 여기는 보면 얘는 패시브 타입 스피커입니다. 이 패시브라고 하는데 패시브는 자체적으로 앰프가 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여기 밑에 있는 파워 앰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을 쓰려면 패시브 타입을 쓸 때는 이제 복잡해져요. 뭐가 복잡해지냐면 매칭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출력이 얘가 스피커 저항이 얼마인데 이 저항이 로드 될 때 출력이 얼마가 이거 계산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그 계산을 어렵진 않은데 그거 생각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오늘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재미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 조금 더 좀 심플하게 쓸 수 없을까? 나온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스피커처럼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에 보고 저거는 꽂을 수 있네? 전기가 들어오네? 그럼 이건 액티브 스피커예요. 액티브 스피커는 이 스피커에 맞는 용량의 앰프를 제조사가 딱 맞춰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음질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 스피커를 세트를 구성을 할 때 패시브 스피커와 앰프를 조합하는 것보다 액티브 스피커 사는 게 더 쌉니다. 더 저렴해요. 근데 대신 패시브 스피커는 앰프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앰프에 따라 음질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액티브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액티브도 많이 씁니다. 교회들도 액티브 스피커 달아놓은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되겠고, 스피커에서 이제 여기 한번 좀 구조를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저같이 여기 와서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우선 꺼놓고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리가 오시니까 더 네. 커지네요. 더 커져요? 네, 커질 수도 있고. 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떠셨어요?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조금 답답한 느낌은 없으세요? 답답하죠? 네, 모니터 없으면 더 답답하죠? 자, 왜 그러냐면 스피커 여기는 지금 스피커의 사각이 있거든요. 네, 지향각에서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는데, 근데 스피커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얘가 정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축이 여기로 가고 있어요. 양 끝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안을 좁혀줬어야 됐어요. 네. 그래야지 여기 있는 분들도 전부 다 더 명료한 소리를 듣게 돼요. 지금 명료한 소리는 이쪽 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세요. 이쪽 제일 가줄에 계신 분들이. 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소리의 질감 차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각도가 대부분 요 스피커가 아마 90도 나올 거예요. 좌우 각도가요. 90도 정도 나오게 되면 그 90도를 여기서 이제 대략 위치로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0도로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틀면은 커버리지가 어떻게 중첩될 건지가 이거 설계할 때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가지고 여기 맨 앞쪽에 특히 중간 자리가 이 비어 있는 공간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들도 명료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이제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여기는 천정에 달았잖아요. 천정에 달면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가대 마이크 말씀하셨잖아요. 성가대 마이크를 높이 달면은 주축에 따라 주축이 가지고 있는 감도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각이. 스피커도 똑같습니다. 스피커도 자기가 허용각이 90도라고 하는 거는 90도 넘어간다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90도까지가 중심축에 비해서 6dB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높이 달고 얘를 뒤쪽으로 포지션을 맞추게 되면 얘가 아마 상하각은 50도 정도 나올 거예요. 그 각도 안에서 여기도 걸리고 저 뒤에도 걸리면서 저쪽은 주축이 가기 때문에 멀리 가더라도 레벨이 더 높은 쪽이기 때문에 가는 만큼 감쇄되는 게 상쇄가 되고, 여기에서는 가깝지만은 또 이 각이 더 외곽이잖아요. 외곽에서 레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깝기 때문에 또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레벨을 얻기에는 매다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거 교회마다 다 매달 수도 없고 매다는 수가 벽에다 이렇게 벽에다 해도 됩니다. 벽에다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 교회 가보면 벽에 이렇게 박아서 벽에다가 박아서 네, 그렇죠. 근데 벽에다 박아가지고 하면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게. 할 수 있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벽에 딱 박아놓고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이 각도를 숙여야 되는데 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피커 너무 무겁고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교회들마다 요즘에 이제 대형 교회들은 보면 콘서트 하는 것처럼 스피커 막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줄이 이렇게 줄 걸어놓은 거. 그게 이제 라인 어레이 이렇게라고 해요. 라인 어레이 스피커는 각도가 조금 독특하게 나옵니다. 좌우각이 엄청 넓어요. 110도, 120도 나옵니다. 좌우각은 넓은 대신에 한 모듈당 상하각이 되게 좁아요. 30도 이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딱 타깃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는 거에는 멀리 가는 만큼 고음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다 조정도 다 돼 있어요. 얘들은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 기술 자체가 마치 빔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피커들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리 듣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3m 정도 됐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할게요. 그럼 제가 6m 뒤에 가면은 6dB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라인 어레이 기술은 2배 멀어지더라도 3dB만 감소합니다. 그래서 더 명료도 있는 소리를 멀리까지 전해줄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꼭 그게 최고의 음질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나왔는데 그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그 음향 장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라인 어레이 기술이 접목되면서 축소된 형태의 스피커들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대 타입으로 나와 있는 스피커 중에 뭐 우퍼 하나 달려 있고 막대 같은 게 쭉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컬럼 어레이라고 해요. 컬럼 어레이 방식 스피커인데 얘들이 이제 라인 어레이 기술처럼 뒤로 가더라도 이 레벨이 떨어지는 게 적어요. 걔네들이 좌우가 넓고 이렇게 쭉 뻗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가진 장점이 있어요. 우선 디자인적으로 예쁘죠. 디자인적으로 예쁘니까 그리고 저렇게 벽 뒤에 모서리가 딱 세워놔요. 피드백도 적어요. 얘들은. 얘네 이런 기술 자체가 피드백도 좀 덜 나요. 그래서 하나에 2개만 놔두고 모니터 스피커 없이 그냥 쓰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요즘에는 좀 약간 트렌드처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음이 좀 또 나오고 저음 스피커가 따로 이러니까 소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음악 감상하고 이럴 때 오히려 더 좋아요. 스피치대로 또 사실 더 좋고요. 근데 밴드 찬양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밴드 찬양은 조금 스피커가 물리적으로 조금 사이즈가 있는 게 더 소리의 어떤 그 힘이라든지 이런 좀 강렬함에서는 더 낫습니다. 작은 그런 교회들에서는 그 컬럼 어레이 스피커들 저는 또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또 신생 모델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니터 스피커 빼버려라 그냥 이거 지저분해서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사이드 필이라고 해가지고 양옆에다 개세워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니터를 디지털 믹서를 많이 쓰니까 모니터 스피커는 보컬들만 조금 쓰고 악기 팀들은 전부 다 모니터 스피커 안 씁니다. 이어폰 다 꽂아서 쓰죠. 네, 이니어 타입으로 다 쓰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들이 저렴하게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우리가 이제 뭐 하려고 하면은 장비 구매하고 뭐하고 하면 막 자꾸 규모도 커지고 아니 좁은 공간에다가 뭔 스피커를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혹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좀 여담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음향 시스템이나 조명 시스템 그리고 또 영상 설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그 교회가 많은 업자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간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많은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낙원상을 다 먹여 살리는데 일조했는데 악기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커즈와일이에요. 한때 2000년대 커즈와일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게 그 키보디스트 중에 CCMD에 이상열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커즈와일 엔도저였거든요. 그분이 커즈와일 써가지고 막 하니까 역시 커즈와일이 최고죠. 걔가 커즈와일 다 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다가 야마하로 넘어갔거든요. 야마하로 또 다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이게 약간 어쩔 수 없긴 한데요. 그런 트렌드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떤 변화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변화에 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교회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시스템 바꾸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바꿀 때마다 음향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그래도 좀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먼저 설계를 먼저 마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믿을 만한 분이 있으면은 한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옹백교회처럼 사운드 크리프트 뭐 쓰고 스피커는 이거 쓸 거야 하고 우리 이건 다 정했어요. 마이크가 다 정해놨으니까 요걸 가지고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은 업체별로 똑같은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 견적이 되는데 업체 A, B, C, D한테 다 물어보면요 다 자기 넣고 싶은 거 넣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다 자기 마진 높은 거 넣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가격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설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물론 또 약간 일정 부분에서 좀 속아주는 게 차라리 서로 간에 아름다운 결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네. 서로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봐온 분들 이렇게 보니까 마진율이 높게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1,000만 원짜리 공사에 700을 마진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장비가 엄청 싸게 들어왔는데 근데 견적세 그렇게 안 넣죠. 견적세 막 넣은 다음에 높게 넣은 다음에 인건비 되게 싸게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기계값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 나올 경우에 그리고 웬만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 보잖아요. 검색해 봤는데 이 브랜드가 한국에서 판매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미국이 아니고 외국 사이트에 뭐 나오는데 보니까 뭐 알리바바 이런 데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가급적이면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원가 확인도 좀 어렵고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는 이제 그 비전센터를 설립할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장비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저한테 설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느 날인가 왜 설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해드렸죠. 그랬더니 이걸 왜 주네요. 견적서를 줘야지 왜 이걸 주네요. 그 이제 이분들이 설계 개념을 잘 모르신 거예요. 이미 다른 업체 그 견적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제가 이거는 회수하겠습니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 보시기에도 좀 그게 그랬는지 그러면 일종의 그거죠. 감리죠. 감리도 아니고 감리기도 한데 하여튼 어떻게 돼가는지 좀 봐달래요. 그래가지고 또 봤더니 이제 몇 개 안을 당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안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스피커가 한국에 잘 안 팔려요. 수입은 들어오긴 하는데 잘 확인이 안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을 한국에서 검색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래하는 분들 다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견적 들어온 금액이 그 2배 이상으로 들어오고요. 수입 금액을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2배 이상으로 들어오는 건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 정도 금액이면 조금 더 마진 조금 더 줄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장로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그 금액 그대로 들어오는 걸로 협의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모르는 장비들에 대한 것들,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늘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좀 고려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장비 구매할 때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들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 뭐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장차 찬양팀 만들 거야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장차 만들 때 그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찬양팀 만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찬양팀이 막 다 생겨날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찬양팀을 앞으로 고려한다면 그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은 감안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미리 다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면 그때 사도 장비들은 늦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그때 또 그 기술에 맞게 나온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건축을 준비하신다. 교회 건축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건축 음향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음향 장비가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공간을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공간은 사실은 다시 부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저한테 한번 어느 대구에 있는 기업체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원격 회의 시스템을 회의실을 만들었어요. 중국에 있는 공장하고 화상 회의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냈냐 그러시고 가봤더니요. 벽면을 예쁘게 만든다고 아크릴로 도배를 해요. 아크릴로 도배를 해버리고 이쪽은 완전 창문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거기다 스피커에 설치하니까 망망망 울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돈을 다 썼대요 거의 다. 해결을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큰 반사면들 있죠. 교회들 가시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가장 큰 반사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만약 여기가 반사가 되면 여기 사실 이 교회는 지금 큰 문제가 없어요. 반사가 심하다. 그러면은 저면을요. 사실 첫 번째는 1차 반사면. 제가 소리가 나가는 쪽이죠. 저 반사면을 암막 커튼 하시면 됩니다. 암막 커튼 좀 두껍잖아요. 암막 커튼 두께 있는 거 하나 치시고 하면은 그 안에 공기층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차 반사는 잡아주고 완충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유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갖다 부딪히고 나오더라도 얘가 다시 한번 또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회의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이럴 때는 회의가 서서 하진 않잖아요. 다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구역은 정면입니다. 제 소리가 가는 정면. 그래서 다 흡음재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라인만이라도 쭉 돌아가면서 흡음재를 쓰면 1차 반사만 줄여도 많은 것들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제 교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건축할 때는 건축음향 전문가와 같이 가면은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저는 건축음향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건 또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질문이죠. 네. 우리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박공이다 네. 했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붕이 박공이다. 삼각형. 네. 네. 이렇게 돼 있으면요. 네. 그렇게 돼 있으면 지붕이 어떤 재질로 벽면이 덮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네. 왜냐면은 그렇게 돼 있으면은 반사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리 올라갑니다. 치고 이게 그 빛의 반사 보셨잖아요. 빛의 반사는 입사각과 반사각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서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고 얘가 친 다음에 다시 이쪽에 삼각형을 또 칩니다. 또 치고 내려와요. 이렇게. 반사가 이런 형태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반사 형태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흡음 처리가 돼야 돼요. 지붕이. 네, 지붕 쪽 흡음.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한동안 뭐 노출 콘크리트 되게 유행이었고 또 커피숍 대형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 제가 커피숍 같은 데는 그 대형 커피숍 가면 제일 불편한 게 그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혼잡해가지고 네. 그 소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흡음을 하등 신경을 안 쓰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위에도 다 뚫려 있고 위에도 다 반사체에다가 옆면도 다 반사체로 돼 있으니까요. 이런 공간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예배 공간으로서는 사실 최악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 그래서 노출된 위에 이제 모양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흡음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반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흡음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돼요. 흡음을 많이 한 교회는 음향 시스템이 또 힘을 발휘 못해요. 먹어버리거든요 에너지를. 그래서 적절한 반사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거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메시지 전하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대략 한 1초대에서 2초 사이 정도의 잔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리를 내는 사람도 윤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잔향이 없이 1초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면 말하기 진짜 힘듭니다. 목도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너무 흡음을 안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반사를 난반사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천정 같은 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있을 때 혹시 스튜디오 사진들 가끔 보면은 천정이 뭐 이렇게 붙여놨는데 올록올록하게 막 붙여놓은 것들 마치 그 강목을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조합해서 길이 막 다다르게 디자인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난반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 곳으로 소리 반사를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면도 그렇게 만들어요. 올록올록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들 중에 뒷면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런 그 소리 디퓨저를 그렇게 달아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즘에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뒤에 교회에 유리를 꼭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그 어린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에는 뚫어놔야 되잖아요. 창으로, 통창으로.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리를 할 때 정면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네, 기울여가지고 치고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해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요게 그 투명 페인트 같은 게 있어요. 요게 살짝 완충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저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발라주면은 또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좀 쌀쌀해지는 느낌이 필리핀의 네. 방송국에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이 네. 방송국을 해요. 다바오 네네. 광고 라디오라고. 네네. 근데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전부 계란판을 네네. 맞습니다. 계란판이 재질이 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종이죠. 종이니까 흑음 재질이 되고 아울러서 모양이 이렇게 오목오목하게 막 돼 있잖아요. 남반삭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게 보면은 스티로폼 같이 돼가지고 까만색 해가지고 볼록볼록하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막 다 둘러놓는 경우인데 그거 다 둘러놓으면 중고음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흡음재도 흡음재마다 흡음한 주기가 다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그 특성을 따라서 설치를 해주면 좋고, 저음이 가장 문제거든요. 저음이 지금 여기는 건물이 보니까 신축 건물이라서 아직 밑에 없고 이러면은 뭐 별 문제 될 건 없겠지만 나중에 막 드럼까지 치고 이렇게 하면은 울린단 말이죠. 여기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주파수를 해결하려면은 층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학교의 앙상블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띄워가지고 이 밑에 모래를 다 채워놨어요. 모래 채워놓고 위에다가 다시 한번 흙으로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벽면 옆으로 흘러나가는 것도요. 벽을 두껍게 하면 당연히 이 차음이 높아집니다. 근데 벽을 예를 들어서 30cm 벽을 만든 것보다 15cm 벽을 나눠서 두 개 만드는 게 흡음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차음하고 싶어요. 아니, 흡음이 아니고 차음하고 싶어요. 밖으로 안 나가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다가 다루기란 말이죠. 또 나무 작업하는 거 그거 대놓고 다시 이만큼 여기 중심에 다 채워가지고 앞에 또 붙여야 됩니다. 그 가운데 비워놓으라는 거. 예, 그렇죠. 공기층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음압을 줄일 수 있는 거에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정집에서 음악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차음 하잖아요. 그러면 잘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져요. 저희 얘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거 자꾸 해달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해주면은 피아노하고 너 들어가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만큼 공간을 그렇게 디자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흡음, 차음은 또 사실 달라요. 흡음하고 차음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가지고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저거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유튜브 방송. 다음 주에 다 오시나요? 오늘 듣고 힘들어서 다음 주에 시간이 모르겠는데. 오신 분들은 다 오셔야지 않을까? 유튜브 방송이 사실 더 중요해요. 네, 다음 주 수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유튜브 본인 그 계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계정 스마트폰을 다 한번 켜보세요. 켜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없이 하면은 다음 주에 와서 방송 못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유튜브 가다가 네. 개인으로 나가서 방송 가능할까요? 네, 개인 방송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저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노트북이나 이런 거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방송하는 걸 가르쳐드리고 뭐 사실 켜가지고 그냥 하는 거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OBS라는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조금 더 확장되게 쓰는 부분들 그래서 자막도 좀 넣고
네. 파워포인트 써가지고 자막도 좀 넣고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단계까지만 제가 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유튜브 앱 열어주세요. 유튜브 앱을 열어주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 화면입니다. 기본 화면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방송하는 버튼이거든요. 근데 거기 하면은 뭐라고 메시지가 나오나요? 사운드 추가요. 사운드 사운드 추가 나오나요? 다시. 사운드 추가. 네. 라이브로 밑에 라이브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한번 클릭해 보세요. 라이브 클릭해 보세요. 앱 사용 중에 네. 맨 밑에 보면 라이브. 여기에서 아니 당연히 말보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플러스를 누르고 라이브. 원하는 나이고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보니까 구독자 없다고 그렇게 나오죠 대부분. 아니요 네, 가격이 어때요? 거의 완료 돼서 네 그죠. 저는 거의 네. 완료되고 아이폰 때 아이폰은 아 그래요? 아이폰 제가 진짜 끝을 만들기. 아이폰 이름 떴죠 이렇게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유튜브 앱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되기는 업데이트 이제는 저희가 자격 요건